KF-21을 중심으로 한 공군 전력에서 비상 이착륙과 항공사고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됩니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기체 이상, 기상 악화, 활주로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이착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존재하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단일 사건이 전체 전력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단일 기체의 손실이나 일시적인 운용 제한이 전체 작전 흐름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사전에 준비된 대응 계획과 반복 훈련을 통해 완성됩니다. 비상 이착륙 능력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체 특성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인데요. KF-21은 안정적인 비행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의 안정성과 조종 반응성은 비상 착륙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활주로 길이가 제한되거나 일부 구간이 손상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능력은 전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는 다양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하죠. 반복적인 훈련이 누적될수록 판단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며, 이는 실제 상황에서 기체 손실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지 운용 측면에서는 대체 활주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 활주로가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조 활주로 또는 임시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속도로를 활용한 비상 활주로 운용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이 방식은 전투기가 다양한 장소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KF-21 역시 이러한 운용 개념에 맞춰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착륙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지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운용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서의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비상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 수단이 늘어나며 작전 지속성도 함께 향상됩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에도 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부 기체가 사고로 이탈하더라도 나머지 전력이 즉시 임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체 상태 관리와 예비 전력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죠. KF-21은 기체 상태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식과 결합해 일부 전력이 손실되더라도 전체 작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 대응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빠르게 정상 운용으로 복귀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이후에 초기 대응 속도가 빠를수록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전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항공사고 이후 대응이 지연되면서 전력 공백이 확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점검 과정이 길어지면서 다수의 기체 운용이 중단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은 동일 기종 전체를 일시적으로 운용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대응과 전력 유지 간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특히 대응 절차가 복잡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단일 사고가 장기간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다양한 기종을 운용하며 사고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실제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서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유지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서 전력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KF-21의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에서도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절차와 전력 배치가 중요합니다. 항공사고나 비상 착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남은 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력이 이탈하더라도 전체 작전 흐름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 작동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휘 체계와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될수록 복구 속도는 빨라집니다. 동시에 상황 판단과 명령 전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간결한 지휘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분산 배치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를 여러 기지에 나누어 배치할 경우 특정 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력은 유지될 수 있는데요. KF-21은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어
분산 배치 운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일부 기지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기지에서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지 간 전력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작전 공백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비와 복구 체계도 작전 지속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기체를 신속하게 회수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상 상태의 기체는 계속 운용되어야 합니다.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를 통해 점검과 복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 인력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배치될 경우 손상된 전력을 빠르게 복구하고 전체 가용률을 유지할 수 있죠. 또한 복구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다음 정비에 반영될 경우 동일한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사고 이후 대응 과정이 복잡해 작전 공백이 길어진 경우가 존재합니다. 일부 전력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을 이유로 전체 운용을 중단하면서 임무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준비된 대체 전력이나 절차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사고 자체보다 대응 구조가 전력 유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작은 사고도 장기적인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작전 계획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과 절차 개선을 이어왔습니다. F-15K과 F-16 운용 경험을 통해 사고 대응과 작전 지속을 동시에 유지하는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KF-21 운용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대응 속도와 정확성은 더욱 향상됩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형성된 절차 숙련도는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은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서 전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상 이착륙 능력, 분산 배치, 정비 복구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작전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과 운용 경험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점진적으로 완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되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의 전력 가치는 기체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훈련 수준과 인력 운용 능력입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력 효과는 제한되는데요. 조종사와 정비 인력, 지휘 인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합니다. 각 인력이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업무를 이해할수록 전체 작전 완성도는 높아집니다. 이처럼 인력 간 유기적인 연결 구조가 유지될수록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력 운용의 신뢰도 역시 함께 높아집니다. 조종사 훈련은 전력 유지의 중심 요소인데요. KF-21을 운용하는 조종사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을 통해 판단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중전, 공대지 타격, 복합 작전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구성됐죠.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 누적될수록 조종사의 반응 속도와 정확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은 실전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정비 인력의 역할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전투기의 상태를 항상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구조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 인력은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며 이는 작업 속도와 정확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체 점검과 부품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전력이 동시에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정비 인력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더불어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질수록 정비 품질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전체 운용 안정성 역시 높아집니다. 지휘 인력은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다양한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각 요소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KF-21이 포함된 작전에서는 공중, 지상, 해상 전력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죠. 명확한 명령 전달과 빠른 상황 판단이 결합될수록 작전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각 단계가 지연 없이 이어질 때 전력 전체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동시에 정보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수록 각 전력 간 협력 수준도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이는 작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인력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력 활용도가 떨어진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은 기체 성능에 의존한 운용을 지속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죠. 조종사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효율이 낮아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인적 요소가 전투기 성능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간 협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KF-21의 인적 요소는 단순한 숙련도를 넘어 팀 단위 협력 능력으로 확장됩니다. 전투기 운용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러 인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완성됩니다. 조종사와 정비 인력, 지휘 인력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전력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각 인력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원할수록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임무 준비 단계부터 수행, 종료 이후 평가까지 전 과정이 연결될수록 협력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며 이는 전력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역할 간 공백이 줄어들수록 전체 작전 흐름은 더욱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한 경험과 데이터가 다음 임무에 반영될수록 조직 전체의 운용 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훈련 방식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반영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질수록 인력의 대응 능력은 더욱 높아지죠. KF-21 운용에서는 공중전뿐 아니라 복합 작전 환경까지 고려한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협력 능력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지속될수록 실제 작전에서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됩니다.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되며 이는 실전에서의 판단 지연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형성된 협력 경험은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휘되며 전력 전체의 반응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피로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시간 작전이 이어질 경우 인력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 근무와 휴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러한 인력 관리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왔으며 KF-21 운용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근무 배분이 이루어질수록 인력의 효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무 강도에 따른 유연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로 누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장기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해지죠. 또한 인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병행될수록 전체 운용 안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인력 관리 부족으로 인해 전력 효율이 저하된 경우가 있는데요. 장시간 작전에서 피로가 누적되면서 판단 오류가 발생하거나 정비 작업에서 실수가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숙련 인력의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전체 운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죠. 이는 인적 요소 관리가 부족할 경우 전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 유지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전력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 조종사 교육 과정은 단순한 비행기술 습득을 넘어서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판단 능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조종사가 처음 KF-21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기체 특성과 기본 조작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체 반응, 비행 안정성, 기본 기동을 반복적으로 익히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형성된 감각이 이후 모든 훈련의 기반이 됩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무리한 임무 수행보다 안정적인 조작과 정확한 판단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기초 감각은 이후 고난도 임무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릴 때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조종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단독 비행 능력 확보가 핵심 목표입니다. 조종사는 다양한 기상 조건과 비행 환경에서 기체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착륙, 항로 유지, 기본 기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숙련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비상 상황 대응 훈련도 포함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복 훈련이 누적될수록 조종사는 기체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별 대응 절차를 몸에 익히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판단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중급 단계로 진입하면 전술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추가됩니다. 공중전 기동, 편대 비행, 기본적인 무장 운용이 포함되며 조종사는 단순한 비행을 넘어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다른 전력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편대 간 간격 유지, 역할 분담, 상황 공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경험을 축적하죠. KF-21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조종사가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전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복합 작전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 공중전과 공대지 임무, 해상 작전까지 포함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조종사는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며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는 높은 집중력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KF-21 조종사는 이 단계에서 다양한 임무를 반복 수행하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실제 작전에서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죠. 특히 임무 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교육 과정이 단순화되거나 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종사 숙련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죠. 일부 전력은 초기 교육 이후 실전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간 숙련도 편차가 커지면서 편대 운용 효율이 떨어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교육 구조 자체가 전력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 조종사의 스텝업 과정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진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초급에서 숙련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완전히 확보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조종사의 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전체 교육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개인별 편차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또한 단계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수록 조종사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숙련 단계에 도달한 조종사는 단순히 개인 능력이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편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편대장으로서 다른 조종사와 협력하고 임무를 지휘하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KF-21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고려해 조종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훈련이 구성됐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될수록 판단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향상됩니다. 동시에 편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상황 공유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전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편대장이 중심을 잡고 임무를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전술 운용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실전 대비 훈련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조됩니다. 기상 변화, 전장 환경 변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항상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KF-21 조종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며 실제 작전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실전과 가까울수록 전력의 신뢰도는 높아지는데요. 특히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우선순위를 빠르게 판단하고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능력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할수록 예측 능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숙련 단계로의 전환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일부 조종사가 고난도 임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는데요. 단계별 평가가 부족하거나 훈련 내용이 실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완성도가 전력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행 시간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숙련도 평가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능력 차이가 커지면서 편대 운용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났죠. 이런 사례는 체계적인 교육 구조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KF-21 조종사 교육은 단계별 훈련과 명확한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초급에서 숙련 단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체계적으로 유지될수록 조종사의 능력은 균일하게 향상됩니다. 국내에서 축적된 교육 경험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KF-21은 인정 요소 측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갖춘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역량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